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케인일버의 비홀리스뿐 아니라 모든 사상의 핵심이 바로 발달 심리학적, 발달 진화적으로 인간 의식이나 여기서는 영성지능 이걸 중심으로 케인일버가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거하고 초기 단계들에 대한 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5장이 바로 성장의 초기 단계들을 하면서 전반적인 케인일버의 이 발달 심리학적, 발달 진화적 절대 관념론에 의한 이런 시각,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SBNR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런 시각에서 특히 이제 케인일버가 얘기하는 영성 지능, 영적 지능이나 영적 체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하고 오늘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초기 단계들에 이어서 그 위의 단계들에 관한 4개의 챕터로 이제 케인일버가 이제 여기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할 때 이 발달 심리학적으로 케인일버의 발달 진화적인 이것이 갖는 의미가 특히 케인일버는 인류가 아주 옛날 아주 수십만 년 전 태고 때부터 이 역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쭉 현대까지 계통 발생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냐 하는 식의 그걸 갖다가 세계관의 발달 론자인 진 갭서의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이 개인적인로 이제 성장 발달하는 거 세 가지라고 얘기해서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뭐로 나왔냐면 한 개인이 태어나가지고 20세 속까지 성장할 때까지 어떤 이 의식으로 할 때는 제일 기본이 인지라고 그랬고 인지와 그 다음에 그 인지의 발달에 따라 상황에서 뭐가 있어요? 자아라고 그랬고 그 이외에 이제 이 인지의 발달이나 자기의 발달 케인일버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지가 기본이고 인지에 따라서 이제 자기나 자아가 발달되는데 인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아가 높지 않고 자기나 자아가 높지 않다는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인지가 또 발달이 안 되고 인지는 아주 낮은데 자아가 굉장히 높은 한계 간다. 그걸 초월해서 간다. 그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케인일버는 또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케인일버가 여기서 121페이지에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보여주고 있는 여러 발달의 라인들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발달은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기는 정체성의 발달이라든지 욕구의 발달, 매슬로우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케인일버는 여러 가지 라인들, 케인일버가 실제로 케인일버의 통합심리학에는 한 열 몇 가지의 쭉 라인들을 얘기하면서 케인일버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간이 이 사회성의 이제 이 성장 과정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사회성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 사회성과 관련해가지고 또 인간의 우리가 보통 발달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발달해서 구분해가지고 쓰지는 않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우리 동양의 중요한 게 바로 인성의 발달이에요. 그런데도 인성의 발달이면서도 인성의 발달 라인은 아는데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간의 성격하고 personality 또 성품, character라든지 그다음에 기질, temperament 이것이 이 복합적으로 그래가지고 인간의 인성이 이제 발달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케인일버의 사상이나 이 발달론자들은 전부 다 그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선천적인 그러니까 내가 강조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서양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카르마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그것이 부모와의 인연에 의해서 하는 건 유전적인 것들. 그 다음 그 사람이 원래 전쟁부터 이제 그런 카르마와 연관되는 거지만 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건기를 어떻게 타고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하여튼 타고나면 어떤 개인으로 태어나서부터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 하는 건 옛날의 발달 심리학, 고전 심리학하고 달리 우리는 이 수태할 때부터 이게 지금도 서양에서는 따지고 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테네스의 그 발달까지 해서 그래서 하여튼 개인이 그런 성장 발달하는 거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인지와 또 그런 인지의 발달 이것도 사실은 인간의 영혼할 때 혼의 발달하고 성장 발달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것도 벌써 이미 부모의 태내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영향을 받고 간다 입니다. 그게 태어나가지고 그 개인이 어떤 부모와의 대상관계 성장 환경이냐에 따라서 여하튼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발달 심리학은 고전적이든지 최근에 그하든지 간에 그건 전부 다 20세
까지 발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1번은 앞에서도 누추 얘기했지만 이거를 갖다가 계통 발생적으로 태고적부터 이거 똑같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온 걸 똑같이 얘기하면서 발달 진화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성 진영을 다룬다는 건 성장 과정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영성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애들을 갖다 특별히 또 영성 교육을 시킵니까?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이 바로 뭐 인지적인 교육, 그 다음에 아이의 자아의 발달과 관련된 것들, 또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인성과 관련되는 것들, 또 사회성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하튼 그런 이 성장 발달이 개인의 성장 발달은 20대 초까지 발달되는 것은 이게 아이가 일종의 이제 부모, 양육자, 부모, 대상, 과정,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자기가 원래 갖고 왔던 그거에다가. 그럼 아이가 뭐 어떻게 자기가 교육 과정에 어떤 영성이나 영성 지능을 발달시키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앞에서부터 강조했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이라든지 의식의 성장 발달은 뭘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진짜. 성인이 된 다음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성인이 됐을 때는 개인 1번 성인이 됐는데도 제일 밑에 생존적인 태고적인 이런 수준부터 이렇게 거한다 이겁니다. 인지도 완전히 감각 운동적인 이걸 완전히 이거 따지고 말이죠. 이걸 그리고 그 위에 인지에서 전조학습 순에서도 인지에서도 정서적인 거나 언어적인 거나 그러니까 되게 개념적인 거 이런 거에 발달까지 넣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하지만 여하튼 전조학심, 구체조학심, 형식조학심 이렇게 발달되는 거 기본적인 고전적인 발달 심리학적인 그거는 그한데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때요? 성인이 되면 그 모든 걸 갖다가 그러니까 아주 병리장애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게 뭐예요? 인지에서 우리가 실제로 성장 과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밑에서부터 다 중요하지. 소위 말하는 전개인적인 단계라고 하는 그 전조작심 단계. 물론 그 밑에 운동 감각적인 단계, 정서적이고 상징적이고 언어적인 이런 걸 배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위에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구체조작심 단계, 중학교 다닐 때 형식조약심, 고등학교 이상 됐을 때 후형식 조약심이라 그러고 개인 1번은 또 그걸 다원적이고 뭐고 다른 말을 써가지고 하지만 이런 것들의 발달이라는 것이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잠재적으로는 아주 병리장애적인 사람만하고 다 갖고서 성인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개인 1번가 이걸 똑같이 놓고서 여기 지금 여러분 121페이지에서는 그걸 똑같이 놓고서 하고 있다. 개인 1번은 성인의 발달을 뭘로서 여기서 해요? 그걸 따로 놓지도 않고 그레이버스와 베코 안에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나선 동력학 이게 유일한 성인 발달 심리학인데 그건 하나의 여기 발달 라인을 마찬가지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앞에서부터 누누이 강조해 왔고 그래서 개인 1번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거 세 개를 똑같이 놓고 여기 이 121페이지 이걸 갖다 개인 1번 소위 말하는 사이코그래프라고 그래요. 심리도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서 개인 1번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초기 단계들이란 게 전 개인적인 단계들이라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고적인 단계, 태고라고 할 때 아주 원시적인 원시적이고 그러니까 유인원에서 딱 진화돼서 나와서의 그런 걸 아주 완전히 인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게 거의 없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해서요. 그런 건 아무리 우리가 원시 시대를 해도 기본적으로 인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지는 아니더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는 분별력, 최소한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초등학교나 약간의 형식 조합식 수준의 그런 인지라는 건 다 인간으로서 했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유인원도 서너 살의 지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으로 유인에서 진화돼서 나왔을 때 생물학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게 달라지고 또 그러면서 급속하게 뭐가 진화한다 그랬어요. 뇌가 진화한다 그랬어요. 뇌의 진화는 뇌의 구조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인지 미미 학습에 의해서 발달한다. 그거는 태고적부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개인 1번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발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완전히 이건 앞에서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적이 아니고 좀 허구적이고 이런 거라는 걸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2, 6, 7, 8, 9 창을 이게 바로 그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1번가 그러한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시각에서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태고적 또는 마법적 주술적인 단계 우리가 지금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에서 두 번째 얘기는
말하면 퍼플이라고 하는 개인일부는 의식의 스펙트럼으로서 인간의 의식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빨주노 파남보 이 스펙트럼으로 거하는 것은 개인일부가 처음에 의식의 스펙트럼 책을 냈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 견딜거지만 지금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걸 에너지와 기와 정보, 의식, 이건 파동, 양자 파동, 이거라는 거는 이 파동으로서의 그거는 이건 뭐 완전히 뭐 대학교를 제대로 안 나온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빨주노포초 파는 보식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그건 인간이 이 우리 태어나 가지고 20세 초까지 많은 인간을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된 성장 환경도 갖고 해야지만 어때요? 바로 인간이 좀 이 최소한도 형식 조작심이라는 얘기 뭐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되면 그걸 넘어가지고 어때요? 거의 메타인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 제대로 잘 성장했다만 대학 갈 때쯤 되면 뭔가 이게 뭐예요? 이성적이고 실존적인 이런 사고도 할 수 있는 그 아이로 성장한다 이겁니다. 제대로 잘 성장하면 보통. 그렇지 못하면 그 밑이지만 인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영성이란 걸 얘기하거나 인간의 영성의 성장이 영성 지능이든지 영적 지능이든지 영성 체험이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이런 스펙트럼으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 가는 것 자체가 정상이면은 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잠재도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삶의 조건 환경과 이 사람의 그런 직업 환경 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학을 갖다 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 스카이 대학이다 뭐다 나오고 뭐 좋은 데 나오고 뭐 판검사 의사하고 해도 인간의 완전 인성이 바닥이고 뭐 한 사람은 그 점점 더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럼 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 개인일보가 얘기하는 식의 이런 개인일보는 그런 거에 대한 한마디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인의 발달 심리를 지배하는 것은 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개인일보는 여기에 뭐 트럼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조금 얘기도 나오지만 개인일보는 이런 현상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거는 인류가 태고적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태고적부터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현대, 초현대, 지금 현재 AI가 거하는 초고도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에 인간이 어떠냐를 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걸.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건 스파라이 달라면서 나선 동력하고 내가 인간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인간은 보통의 인간은 성인이 돼가지고 가면 오히려 대학에 학교 나오고 탁 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는 부모의 그 영향하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드러나 잘. 그냥 인간은 자기 실현적, 자기 연주하고 자기 실현하고 자율적 이런 게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 사회 경쟁으로 딱 되면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는 게 제일 먼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 태고적도 마찬가지지만 인간 사회란 건 그 사람이 이건 태고적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사회란 건 뭐예요? 인간 사회란 건. 이 사회적인 경쟁 사회란 말이에요. 경쟁. 왜냐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 옛날부터 이 강자죠, 강자. 이만이 이제 생존하고 성공하고 지배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전부 다 이 권력에 대한 이걸 갖다 제일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아들러란 말이에요. 아들러가 인간에 갖고 있는 권력 의지. 인간은 권력이에요. 권력은 또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 그건 또 명예. 그다음에 이 계급이에요, 계급.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지금 전 세계 현재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서 그걸 일으킨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이란 쪽을 얘기하나 미국 쪽을 얘기하나 어때요?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하면 미국의 지금 절대 권력은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제도를 갖고 있던 나라에서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그걸 비상시까지 하면 이건 완전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는 모든 걸 다 해도 다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해도 그걸 다른 비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절대 무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또 그런 이 지도자가 그런 개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다 이루었어요. 이걸로서 재벌이 됐지.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가 또 명예적으로 또 그하다 보니까 이제 이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그럼 이란 같은 데는 말할 필요도 없지. 여기는 완전히 40몇 년 동안 뭐 우리 이북의 김정은 그 삼부자들은 뭐 6, 70년 뭐 그동안 그랬지만 이런 게 뭐냐면 한 그런 그 가진자 집단, 특히 가진자 지배층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호위 세력들 이런 거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인류를 갖다가 태고적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는데 인류가 이런 이 세 가지 권력 이걸 갖다가 스파르타 다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레드밈이라고 그랬어요. 레드밈. 여기 지금 레드밈은 바로 이게 여기서 케인일보가 얘기하는 마법적이라는 게 완전히 보통 인간들이 마법이란 건 그 아래 주술적인 단계까지 합쳐가지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술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과 같은 것. 보통 인간이 갈 수 없는 그걸 갖다 부리는 돈. 그게 뭐 주술적인 거는 그 밑에 주술사나 이런 거 그거 할 때는 그게 지배했겠지만 그 위로 와서는 주술사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진 자들. 강자들이 그건 전부 다 이거와 변한 거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것이 인간을 뭐냐면 현대인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날 초현대의 시대에 와서도 초현대 이게 이 완전히 AI 초고도 양자 정보화.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오늘날도 이 세계를 거의 민주 제도를 가진 선구의 선진 국가들 몇십 개들 빼놓고는 우리 이 세계에 지금 100몇십 개국이 있다입니다. 100몇십 개국에서 이 선진화된 몇 개국들. 그걸 제외하고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하여튼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민주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극적으로 지금 이제 그게 시작되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지만. 여하튼 간에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이런 초현대 AI, 근데 요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예상은 했지, 예측은. 그랬을 거다. 근데 이 발달 심리학이 갖는 의의는 지금 121페이지에 있는 케인일보는 이걸 사이코그래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는 것은 의미는 인간이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케인일보가 얘기하는 시대적으로 이게 쭉 어떻게 발달해야 돼. 이건 따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그걸 발달 진화적으로 이거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느냐. 통합.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기들. 스칸디나비아나 기타 미국에서도 한 20, 30% 그런 그 지식인들. 근데 그 지식인들이 지금 어때요?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이게. 말을 했다가는 어때요? 그 지식인들도 자기가 어떤 일제 때 독립투사들 같이 정말 내가 어떤 지금 박해를 받든지 의갑을 받고 내 지금 직업이나 막 영향을 미치더라도 나는 하겠다 하는 사람들. 혁명적인 거네.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어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진보적인 지식인들, 이들도 그냥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지식인들이라는 게 지성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의식으로서 이거 위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과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정치하면서 진보적이다 뭐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의식이 아니고 이념으로 얘기하는 건 의식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 소위 말해 좌파라고 하는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 현재 이 조사받고 있는 우리 전형적인 우리가 보면 강남 좌파의 그 이미지가 흐르는 그 민주당 의원. 그 사람은 이념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와가지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가서 딴짓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게 표출이 된 드러난 케이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의식화하고 이념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케인일보는 담론으로서 지금 여기서 6장에서 9장까지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걸 다 전형적으로 그 담론적으로 단계에 여러 가지 발달 라인들을 같이 놓고 보지만 그게 물론 똑같은 게 아니고 인터섹션,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지가 기본이고 자기의 발달, 자아의 발달 이것은 이게 두 개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그 사람이 아까 내가 갖고 있는 건기, 칼마와 그와 문제와 이런 거 그다음 그 사람의 성장 환경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의 발달이 정해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케인일보가 이 세 가지를 동일선상 사이코그래프상에 놓고 보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입이 아프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통합적인 시대다 하면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돼야 되겠어? 최소한 그 진정한 통합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가 그렇다고 얘기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상대하다 하면 한 10%만 되게 되면 시대가 그렇다 하면 한 20-30%만 돼야 되면 그 시대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시대란 말을 쓰려면. 그럼 10%? 통합적인 수준에서 10%가 돼요? 선진국에서도 통합적인 이념,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의식화된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케인일보는 그런 담론을 갖다가 의식으로 이걸 완전히 믹스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바로 케인일보 이 책에, 그리고 케인일보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6장에서 9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해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나 이런 거에서 이미 내 얘기를 듣고서 이 질문은 뭐 의문이 해소돼서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뭐냐면 그런 거 일일이 얘기하다 보면 이걸 다시 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요약하면서 케인일보의 발달 심리학적으로 영적 지능, 영성 체험, 영적 체험을 보는 거. 이것이 앞에서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가 뭐냐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것을 보고 이 책을 오히려 내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케인일보를 내가 평가하면 그래요. 참 케인일보의 진정한 가치는 케인일보가 젊었을 때, 포스트 모던 시대. 케인일보는 지금도 그때, 케인일보는 지금 오렌지 다음에 왜 그린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린을 갖다가 팔건데 포스트 모던 책으로 보여요. 포스트 모던이 그게 뭐예요? 지금 다른 담론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주의, 다원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갭소도 그렇고. 그린이라는 게 다원적인 그 포스트 모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린 의식이라는 건 진정한, 그린 의식은 내가 뭐랬어요? 인간이 그린 의식에 눈을 뜬다는 얘기는 내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밑에 오렌지 의식까지야. 오렌지 의식하고 다른 오렌지 의식까지는 전부 다 인간을 뭘 위해? 아까 레더에서 그한 중독이 반드시 안 걸린 사람도 그래요. 중독 근처에 갔거나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그건 뭐예요? 소유라면 소유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간이 바로 이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권력의 이게 다 소유라면 소유고 이 아주 나쁜 상태에 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중독에 가 있는 거. 소유가 지배하는. 근데 소유가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걸 나쁘게 볼 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그하고 소유에 중독 걸리고 권력 소유에 중독 걸린 우리 전직 대통령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뭐예요?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자기는 뭐 완전히 지금 그걸 갖다가 영속화하려고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불법 계엄을 갖다가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권력 이외에는 그걸 가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중독도 아주 심한 중독인 케이스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으로 중독이 된 사람에서부터 약간의 중독이 된 사람, 중독이 안 되고 아직 그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소유만을 뭔가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겠다. 남들보다 더 지위가 올라가야겠다. 내가 좀 더 명예를 좀 더 높여야겠다. 재물을 좀 내가 넉넉히 좀 그려야겠다. 이거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인데 문제는 그거를 그 사람의 삶을 구속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할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예요? 내가 얘기했지. 어느 정도 가졌을 때,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사람이 자기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본함이 뭐냐를 찾으면은 그런 사람은 의식이 어디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린에 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에서 내가 얘기해요. 소유에서 이 뭐예요? 존재적인 삶. 이게 바로 그린이란 말이에요. 그린. 이거는 뭐예요? 그린이 시작 단계라면 시작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삶의 의미라는 게 내 혼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거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이웃을 진정으로 그게 필요하고 자기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면 자기 이웃 그걸 떠나서 그 이웃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이념을 남들 앞에서 우리 환경 생태 모든 상황 민주 평등 뭐 해야 돼 이런 정치가들이나 이런 뭐예요 앞에서 학자들 같이 막 얘기하는 이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 내면의 의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린이에요. 근데 케인일보는 이걸 갖다가 다원주의라는 건 포스트 모던 탈건대. 그러니까 오렌지는 뭐예요? 합리를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타이틀도 얘기하는데 근대적인 합리 이렇게. 케인일보는 이게 계통 발생적으로 근대화, 이건 합리적인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케인일보의 내용은 아니고 교수님 말씀 듣다가 지금 시대와 각 국가 국민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미임의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 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개인의 어떤 의식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집단으로 드러날 때의 의식 수준은 또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나 이전에 이제 좀 PRB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촛불을 들고 그게 함께해서 뭔가 정권을 만들어내는 파워, 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되니까 또 그게 이제 합류했을 거라고 보고, 또 그게 함께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민 수준이 개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고,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바뀐 상황에서 나라의 위상이 지도자 한 사람으로도 엄청 바뀌기도 했지만, 내면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또 감추어져 있다가 또 드러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고 대응하는 국민들의 의식, 또 우리 이전에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걸 좀 구체적인 힘으로 교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뭘 생각해다, 뭘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집단이 나와서 촛불로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그리님 의식의 행동인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예, 또 대통령으로 보면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윤 대통령은 윤 씨는 PRB 의식이면 지금 대통령은 BOG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의식의 국민들의 의식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질문인데, 인간의 지배적인 의식과 보통 인간의 지배적인 의식을 얘기하고, 특히 이 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한 게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가진 자들은 중독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망이란 게, 내가 지금 뭐 재벌이다 하면 재벌이 내가 100이 재벌이다 하면 그건 어떻게 했으면 내가 한 50위 안에 50위 안에가 알아준다 하면 들어가려고 온갖 수단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하면 더 이상 그할 수 있는 거고, 가진 자가 되면 가진 자가 될수록 그하는 거고, 그런 게 뭐예요? 레더적인 것을 가진 자, 지배 계층에 들어갔거나 또 그 호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상위에 우리가 10%다 하면은 한 20%는 그 호위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호위 세력. 호위 세력은 떠나지를 못해요. 중도까지는 아니더라고. 그래야만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기회가 있으면 어때요? 조폭들이 기회가 있으면 그 위로 그가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듯이. 근데 그거는 의식 수준이 지배적인 게, 그 조폭들이나 또 그런 게 빠진 사람들이 지배적인 의식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게 뭐예요? 합의 역설이지, 역설. 사람들이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조폭에, 뭐 영화나 이런 데는 아주 조폭에 그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완전히 의식이 재벌이나 그 밑에서 온갖 거 다 받쳐가지고 하다가 이게 내가 사는 게 뭐지? 또 자기가 막 몸과 마음 이게 다 하니까 깨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가진 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심한 병리 장애적이고 내가 얘기하는 그런 계층, 그건 우리가 그런 걸 하다 심하지 않는 병리 장애적인 걸 하는 사람들이 한 30% 있다 하면은, 그거 말고 그 중간에 40-50%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현재 이 삶 자체가 굉장히 뭐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니 소유는 뭔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완전히 가진 자들, 그 한 자들이 다 그하고, 내가 좀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뉴스에 봤더니, 어디죠? 강남에 그 아파트,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서 30몇 평짜리가 30몇 평짜리고 낡았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에 비하면 더 그하고. 근데 그게 보니까 50억이라든가? 그걸 보고서, 아주 옛날에, 나도 강남에 잠깐 집을 갖다가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가진 적이 있거든. 그러다 나는 뭐, 다른 데 그하고서 다른 데 그했지만.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그 집이란 게 완전히 웬만큼 지금 변두리에 그보다 그한 집보다도 훨씬 더 못한데, 내가 정말 깜짝 놀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강남이 집값이 비싸다 해도 50억? 그런 집이
좋은 집이 그렇다면야 그건 또 이해하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이 뭐예요? 소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그하고, 돈 더 가려고 할 거에 와서 그런 걸 어떻게 드라이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촛불 그게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들 촛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교적 건강한 국민들, 자기가 주어진 삶에서 잘 못 살든지 좀 여유가 있든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의식이 우리나라 그동안에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이 아래에서부터의 의식이 중독이 아니라 더 위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삶에 진짜 뭐가 진짜 내가 정말 바람직하게 사는 사람이 그게 요새 상식적인 말로 뭐예요? 웰 라이프, 웰 리스.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전 세계도 마찬가지야, 사실. 여러분 이란의 그 국민들이 더구나 그 이란의 여성들하고 약자들 완전히 억압한다는 거. 그런데 그 뭐 완전 철권 통치하니까 지금 SNS 시대가 이게 지금 2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하고 다 모르겠어요? 알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못 살겠으면 그냥 외국으로 이민 가든지 그 안에 좀 그대로 산다 이게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들은 지나고 그러고 이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뭐예요? 어떤 경제적으로도 지금 10대 그 안에 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권력 중독에 안 걸리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는 계층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거야, 사실. 될 수 있으면 아래로부터. 아래가 진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가진 자층보다는 밑에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 같이 제일 밑바닥에서 오르니까 이 양반이야말로 이제 갖지 못한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잘 겪으면서 쫙 지금 현재까지 올라왔지. 물론 이 양반이 지금 현재까지 올라올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인간적인 약점도 있지. 인간적인 약점도 있지만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지금 이 뭐예요? 한 사람의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삶을 해야하는데 그게 지금 그걸 비판하고 그 중독하는 말을 레드와 블루, PRB, 더구나 극우. 뭐 이거는 여기는 또 왜 거기에는 그걸 빠지게? 그건 두 가지 이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뭐야? 레드나 블루는 가진 자이거나 근본주의 그런 종교. 이거나 또 진짜가 있어. 진짜는 뭐야? 진짜는 지금 원흉은 오늘날에도 원흉은 유튜브하고 여러분들은 SNS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게 또 유튜브나 SNS가 나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하면 그쪽의 것만 계속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식이 점점 그거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딱 갇히게 되니까 그렇다고 의식이 이미 이 위에까지 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의식이 분류적인 의식, 인섭적인 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사람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주 학교에서는 아주 철학, 심리학 아니면 또 책도 젊을 때 막 읽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완전히 꼴통, 보수, 극우. 그게 제일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전에 국무총리 했던 사람. 그 사람 완전히 모든 걸 다 누리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 디지털 쪽으로 인터넷 보안 관계로서 엄청나게 거부가 된 그 사람도 지금 저 사람이 레드에서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재물하고 명예는 이미 다 가졌어. 그래서 뭘 갖고 싶었던 거야? 권력을 갖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냥 권력을 갖고 싶으니까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근데 정치판에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날이 갈수록 이 사람 전부 다 왕따 당하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 통합하면 자기 뭘 시켜줄 줄 알고 갔는데 완전히 왕따 당하고 낙동과 오리알되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정치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의식이 있는 지식이 있는 것까지. 그런 사람이 이 권력이라는 게 중독이 되면은 또 이념에 그게 가게 되면은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야. 지금 그거는 지금 보수 유튜브에 전 뭐라고 하는 그거 하고 또 몇몇 있잖아. 그래도 돈 엄청나게 벌겠지. 뭐라고 했어요. 용어가 슈퍼챗이니 막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은 막 억지로 다 소리 지르고 그 해면 할수록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원인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중독이나 병리 장애직이 아니면서 그 한 사람은 우리나라만 해도 50% 정도는 의식이 완전히 BOG까지는 아니더라도 레드와 오렌지 또 그린적인 것도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 따라서 세 가지 계층이 있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진보 또는 진보적이거나 촛불 이런 걸 들은 사람에 우리가 정말 비오지거나 이 세유형이라면 세유형 그린적인 의식이 좀 있거나 강하거나
블루는 약간 오렌지. 이 사람은 쉽게 좀 알면 그냥 보기로 가는 거지. 골프의 보기가. 보기로 가는 거예요. 보기로. 이쪽의식. 지금 캔일브가 지금 통합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캔일브가 통합을 갖다 자기 악화할 통합을 했는데 내가 얘기한 거는 캔일브 여기 뭐 여러분이 질문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것이 캔일브가 얘기하는 거지 시대적으로 지금이 통합 시대가 되고 뭐 또 진짜 진정한 통합적인 통합보다는 더 위에가 뭐예요? 통합보다는 더 그한 게 통전이라 그래서. 그래서 통합은 인위적으로 그하는 것 같이 느껴지만 통합보다는 진짜 내가 항상 이런 말은 통전이라 그래요. 통전. 캔일브가 얘기하는 통합 이게 아니고 통전. 이거는 인티그럴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홀리스틱 인티그럴. 이거는 뭐예요? 진리에 대한 걸 갖다가 모든 진리죠, 진리. 현상계든지 우리가 정욕이든 원인계든지 이 진리를 갖다가 홀리스틱 통전적으로 보는 거. 이건 이거보다 더 그한 거예요. 캔일브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터콰이즈 위에 지금 뭐 T라고 하는 거 이걸 합쳐가지고 얘기하지만 초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그 캔일브가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는 통전인데 이 통전은 옛날에 지금 그리스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때 이 뭐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정도 되고 그 위에 피타고라스에서 파르메데스 다 이게 통전적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 오면 말할 필요도 없지. 동양이야 뭐 우리 힌두 이쪽은 워낙 신과 뭐 다신과 뭐 가르침 이게 막 브라우만 뭐 이 뭐에서 뭐 이런 것이 뒤섞여 있어 그렇지만 순수하게 그걸로 한 건 거기서 나오는 불교란 말입니다. 거기다 우리 동북아의 유교 여기에 수행했던 사람들은 진리를 노자 장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통전적으로 이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뭘 했어요? 캔일브도 인정했지. 자기는 4분면을 하는데 그때는 3분면 진선미 플라톤이 얘기하고 칸트가 얘기해요. 진선미. 그럼 칸트도 이미 통합적인 거예요. 플라톤이 진선미. 그럼 뭐예요? 우리 동양은 말도 없이 성리학에서 유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지인욕, 지덕체. 이게 다 뭐야? 4분면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는 그때는 머리로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았다 이거예요. 노자나 장자나 성리학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캔일브가 지금 얘기하는 서구 중심적이고 캔일브가 지금 시대가 지금 통합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초통합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거냐 하는 걸 알 수 있다. 진짜는 이때는 사대부들이 가짜 사대부들 그 사대부들 중에서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한 퍼플, 레드, 블루 여기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 하면서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거나 뭐 가르쳐서 그 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짓 하는 이런 이 사입이 출가자들도 다 마찬가지. 스님이나 뭐 신부나 뭐 목사가 다 마찬가지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그때도 그 진짜 가짜가 있었지만 그때 사대부 정신은 선비 정신은 어때요? 또 출가자들. 출가 안 하더라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적었어요.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인구가 지금이 뭐, 근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였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때가 더 많았다 이거예요. 물론 그때는 농노 뭐 이게 있다지만 그런데 지금 농노보다도 더 못한, 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21세기에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금 뭐에 세계 10대 경제국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한데 우리나라 말고 지금 100 몇십 개국이네. 80억 인구 중에서 이게 생존 자체가 아주 정말 이 사람을 뭐 정말 제대로 먹고 살기만 해도 좋겠는데 억압 안 받고 그것이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옛날 농노하고 어때요? 근데 나은 사람이에요? 그럼 없으면서 그냥 막 자유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지옥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그러니까 캔일브가 얘기하는 건 완전히 그러니까 캔일브는 내가 어떻게 보냐면 젊을 때 20대 그런 의식의 스펙트럼이란 지금은 정말 그런 걸 갖고 발달 심리학 갖고 해결의 관념론 이거 갖고 또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이런 걸 좀 하면서 그걸 받아 특히 이제 절대 관념론 발달 심리학 요걸 딱 하고 또 동양은 자기가 아는 거 일본선 그다음에 탄트라 뭐 이걸 하고 중국 그게 대성 이거는 서양에 번역된 거 이거 제대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걸 다 서구화해 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때 서구에서 워낙 글을 잘 쓰고 서사가 좋고 하니까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러는데 그거에
이 사람은 화석화된 사람이에요.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하고 사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화석화되고 그래 그 사람은 사실 자기 그 사상의 속에 갇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여러분한테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한테 이걸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이걸 뒤에 걸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어딘 것 같아요. 이 지금 5장에서도 9장까지 이게 하고 뒤에 이 탄트라 이거 하고 뒤에 뭐 깨어난과 관련된 그다음 사기사상 대체계도 있는 거 이거 이 부분 말고 이걸 읽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